네, 안녕하세요. 하이미대 김준휘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수능도 끝나고 이제 홍대에 가려고 하는 우리 정시 파이터, 정시 학생들은 홍대 미알고 써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써야 될지 굉장히 고민도 많이 되고 조금 걱정도 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타이밍, 지금 12월 완전 극초고 미알고 제출은 1월 13일이니까 홍익대학교에서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 안내라고 서류를 공개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이거를 읽지도 않고 미술활동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같이 저랑 살펴보면서 미술활동 보고서에 대해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제가 안내를 하나씩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영상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홍익대학교 미술활동 보고서에 대해서 이번 정시에서 처음 보는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은 이게 뭔지 아예 감을 못 잡고 계신데 일단 활동 단위로 구성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글로만 작성되어 있는 보고서이고 총 활동 단위라고 그랬잖아요. 12개, 총 12개의 활동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서류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교과랑 비교과를 합쳐서 12개까지 작성이 되고 개수에 대해서는 교과는 최대 7개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과가 7개라면 비교과는 5개, 그 다음 비교과는 최대 8개까지 작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글자 수에 대해서는 띄어쓰기 포함해서 교과는 600자까지 쓸 수가 있고 비교과는 활동 소개에 대해서 100자, 그 다음에 자기평가 의견에 대해서 300자, 총 400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총 12개의 활동으로 구성된 서류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식 자료 한번 하나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류 같은 경우는 정말 꼼꼼하게 작성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형식적으로 어떻게 온라인에 작성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좀 자세하게 적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뭐 혼자서 따로 읽어보시면 좋겠고,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은 여기 아까 제가 말한 거 적혀있죠. 미술활동 7개, 교과는 7개, 비교과는 8개. 그래서 교과 플러스 비교과 총 12개 작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미술활동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홍익대학교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한테 평가자를 지정을 해서 평가자 선생님한테 또 따로 평가를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작성이 완료된 거를 공교육기관에 속해 있는 학교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셔야지 작성이 된다. 그래서 지원자와 평가자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술학원 선생님은 평가자로 아쉽지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뭐 회원가입을 하고 뭐 이런 내용인데, 사실 이거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수험번호 적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입력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네, 이제 미술대학교로 유명한 학교이지만 그리고 제 모교이기도 하지만 홈페이지에 대한 디자인 능력은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넘어가고요. 자, 작성을 시작을 하게 되면, 자, 중요한 부분 위주로 보자면, 자, 교과활동. 자, 우선 교과활동을 먼저 입력을 하게 될 텐데, 교과활동은 총 7개까지 작성이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교과활동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자, 과목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수학기, 그 다음에 이수단위, 이거는 다 생활기록부, 본인의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겠죠. 그 다음에 교과 구분, 그 다음에 이 교과 구분은 이게 미술교과냐 미술교과가 아니냐라는 말이고, 이제 정말 핵심은 사실 활동 내용 및 자기평가 의견, 이거를 600자 안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교과 활동 같은 경우는 미술활동뿐만 아니라 일반 교과까지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 미술교과와 미술외 교과를 구분해야 한다. 그래서 뭐 미술교과로는 미술창작, 미술이론, 디자인 일반 등등, 뭐 예고 학생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미술교과가 있겠죠. 그리고 미술교과뿐만 아니라 막 국어, 수학, 영어와 같은 일반 교과에서도 미술활동 보고서, 미술과 관련된 활동이라면 충분히 작성이 가능하다라고 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비교과 활동인데요. 비교과 활동은 최대 8개까지 입력이 가능하고 양식이 조금 다릅니다. 잘 봐야 될 것은 활동명, 이거는 위에서는 교과에서는 교과
과목명이 적혀 있었지만 여기서는 활동명이기 때문에 활동명은 학생의 활동의 내용이 잘 담기는 압축적인 내용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활동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활동의 참여 횟수, 그 다음에 참여 활동 기간, 그 다음에 주간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최대한 기록에 남겨져 있는 것을 바탕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활동의 참여 횟수도 굉장히, 사실 이거는 이거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아요. 참여 횟수랑 기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최대한 공식적인 남아져 있는 기록이나 서류를 근거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너무 말도 안 되게 거짓말은 치지 않되 제일 본인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된 적은 저는 이 일을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비효과 활동 유형 구분에 대해서 소개가 잘 나와져 있는데, 자, 동아리 활동 비효과에서 작성이 가능하고요. 방과후 활동, 미술 관련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교과 아니고 비교과입니다. 그 다음에 좀 가장 많이들 하는 활동 중에 하나인데, 자율창작 및 전시 참여, 미술 관련 개인적인 작품 제작, 그리고 아이디어 스케치나 그 다음에 다양한 미술 관련 창작 활동, 어떤 걸 만들기라던가 어떤 거 디자인 활동 등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전시 감상, 전시 감상은 전시 참여와 다르게 어떤 미술 관련된 전시 관람, 그리고 토론, 그런 도슨트 활동들을 좀 이수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상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진로 탐색 또는 체험, 미술 관련 캠프나 탐방 등등 체험 활동 등이 있겠죠. 그 다음에 봉사, 미술 관련 봉사 활동. 자, 그 다음으로 독서, 자, 미술 관련된 독서 또는 스크랩 등의 활동. 근데 사실 책을 읽었다, 그래서 책에 대한 내용으로만 서술되는 건 사실 별로 메리트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참고해 주시고, 각종 대회, 미술 관련 교대회, 대회 또는 공모전 참여 활동이 작성 가능합니다. 비교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로 해놓고 그 밖에 미술 관련 활동으로, 사실 비교과 활동은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비교과 활동은 교과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활동, 사실 교과 활동이 아닌 모든 활동을 여기서 작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질문 주시는 이 활동 미알부에 입력 가능할까요? 하는 다양한 질문들이 많은데, 그 부분 사실 대부분 비교과에서 작성 가능히 합니다. 자,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작성이 입력이 다 모두 완료가 되면 평가 요청을 하고 나서 그럼 학교 선생님께서 평가를 하시게 되겠죠. 자, 평가 요청을 하고 나면 학교 선생님인 평가자에 대한 내용에 대한 안내가 잘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작성에 관한 안내사항,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중요하니까 같이 보자면, 자, 일단은 동일한 내용의 활동을 중복해서 기재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여기서 잘 나와 있으니까 꼭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과목명은 과목명 그대로 입력해야 됩니다. 이수학기도 생기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적어야 되고,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교과 구분도 아까 말한 거랑 동일하고요. 자, 활동 내용 및 자기평가 의견은, 자, 해당 과목의 수업 시간 내 활동이나 아니면 수행평가 많이들 하죠. 이 내용에서 미술적 소양 또는 열정 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기술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참여도, 그 다음에 역할, 그 다음에 과정, 그 다음에 성과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분명히 제가 100번, 1000번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으로 비교과 활동인데요. 자, 비교과는 보면 사실, 자, 정확한 명칭을 입력하세요. 사실 정확한이라는 게 조금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최대한 본인의 활동을 압축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제목을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활동 내용 소개를 100자로 적는데, 이 부분은 진짜 객관적인 팩트 위주의 100자면 사실 좀 길면 한 문장, 적당하면 2문장 정도가 나오는데, 한두 문장으로 내가 뭘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활동 유형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있고, 주관 기간은 교내냐 교외냐, 그 다음에 아니면 개인적으로 혼자 했느냐,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교외인 경우 기관의 명칭을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활동 유형 뭐 해야 돼요? 이것도 되게 좀 많이 어려워하고 헷갈려 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만약에
뭐 이런 일은 잘 없지만 동아리인데 뭐 봉사했다, 봉사로 적었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죠? 뭐 큰일 났어요, 뭐 망했어요 이러는데 적합하지 않은 활동 내용을 선택하더라도 평가에는 불이익이 없으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해주시면 되고, 뭐 물론 맞춰서 최대한 잘 써야겠죠. 그 다음에 참여 기간은 말 그대로 본인이 했던 참여 시작일과 종료일 그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제작을 위해서 별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 기간을 포함해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대회 같은 경우는 다만 대회 참가 당일만 입력할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참고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기평가 의견. 이거는 위에 교과에서 또 비슷한데 참여 동기, 그 다음에 과정, 성취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자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한 문장 한 문장을 신중하고 나의 성과나 어떤 과정을 명백하게 담을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의사항 보면 중요한 평가 자료이므로 사실에 입각하여 본인이 직접 입력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허위 기재 절대 안 되죠. 당연히 표절 안 되고 3자 이한 작성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기재 금지 사항도 작성하면 안 됩니다. 기재 금지 사항이라고 하면 뭐 성명 아니면 학교 이름 아니면 뭐 예고냐 일반고냐 등의 어떤 인적 사항 아니면 부모님의 실명 등등을 작성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요청을 하면 요청 상태에서는 추가 또는 수정이 안 된다 라는 내용, 그리고 평가자가 입력한 내용은 지원자, 우리 학생한테 공개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것도 참고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입력 마감 후에는 이제 미술활동 보고서 열람 또는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평가자 가이드라서 우리 학생들은 넘어가 주셔도 되고, 응시 같은 경우 1단계에서 수능 100, 그 다음 2단계에서 수능 60에 서류 40으로 사실 미열보 엄청 잘 써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수능이 좀 더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 물론 서류 40이면 크긴 합니다. 생기부에서 학년별 가중치는 없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서류평가에서는 학업 역량, 전공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라고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자, 입력 기간 1월 13일부터 작성이 가능하고, 미활보는 그 홈페이지, 미술활동 보고서 홈페이지에서 입력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는 생기부를 근거로 해서 작성을 해야 되고, 비교과는 사실 교과 외 모든 교내 외 활동을 작성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부분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한 개의 미술 수업에서 여러 개의 미술 활동을 한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미술 창작에서 2개 또는 3개씩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하나의 교과로만 적어야 됩니다. 하나의 교과로만. 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3개를 다 쓰고 싶지만 아쉽게도 쓸 수 없습니다. 꼭 쓰고 싶으면 하나의 교과 안에 600자 안에 여러 개를 우겨 넣는 방법도 있기야 하겠지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뭐 그 활동이 연계가 되고 그 2개의 활동이 점점 심화되는 거라면 같이 2개의 활동을 써도 되겠죠.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좀 논외고요. 그리고 뭐 입시 학원에서 배운 비교과 활동은 인정받을 수 없다. 학원에서 수강 경험 자체는 미술 활동으로 보지 않고 있다. 경우가 미술 활동 보고서 같은 경우는 각 개인마다 경우가 너무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는 경우가 많고, 학교에서 문의를 하면 답장을 주니까 학교 입학 그 홈페이지에서 질문 또는 문의를 남겨도 되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저한테 뭐 간단하게 질문을 주셔도 제가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효과 활동 8개가 넘는 경우 여러 개 활동 중 어떤 활동을 쓰는 게 좋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제 미활보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교육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격의 활동이라면 최대한 학교나 아니면 교육청 같은 공교육에서 주관 활동을 적는 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회성이나 단기적 활동보다는 장기적인 활동이 더 유리하다. 그리고 내용에서 전문성이 높은 활동이 당연히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형별로 다 써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고, 자, 이렇게 학교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미술활동 보고서에 대해서 기본적인 작성 가이드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감이 잡히시나요? 그리고 지금 1월 13일까지 한 달하고 반이 조금 안 남은 상황이고, 뭐 시간적으로는 충분히 좋은 미술활동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 있고,
미술활동 보고서에 관해서 질문들이 많으실 텐데 저한테 저희 학원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장 바로바로 최대한 수업 없을 때, 일 없을 때 답장 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정시에서 미엘보 컨설팅 학생들을 제가 지금 모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수업 신청을 해주셔도 되는데, 수업 신청을 하신다고 뭐 바로 컨설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상담을 좀 진행을 하고 미엘보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 꼭 아래 뭐 링크를 참고를 해주셔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이렇게 챙겨봐 주셔서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